변화를 즐겨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한국경매연구소와 함께 법원 경매의 최고점 한국경매연구소 강원.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이력들이 나와 있죠. 이력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모두 유심히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스피드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는가, 중요 요점 사항에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등기부등본 주소와 건축물 대장 주소가 일치한지, 등기부 주소와 건축물 대장 주소가 일치한지, 일치 여부죠. 요거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건물 구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건물 구조. 세 번째, 건물의 허가사항 정도. 이 허가사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근생이라고도 하죠. 근생 줄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소유자 현황 일치한지. 근데 소유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 건축물 대장과 건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여기서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1로 우선시를 두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정확하다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시 되는 게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약간씩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심쩍으면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건축물 대장에서는 소유 현황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현재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틀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것으로 우선시를 두면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택이 아니고 상가 같은 경우, 상가인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허가 낼 때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 그럼 여기에 중요시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거예요. 오수정화시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몇 인용으로 되어 있는지 용량도 나오거든요. 용량. 네. 이런 경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왜 확인하시냐면 음식점 오픈할 때 그 오수정화시설 허가 기준치보다 용량이 미달이면은 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기준치보다 미달이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임차인. 왜? 자기가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세를 놓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확인사항은 임차인에게 있다. 그죠? 저희가 뭐 우수 정화시설이 얼마해서 당신은 그 정화시설에 미달이 되니까 당신은 여기 식당을 못해요 라고 우리가 판단까지 해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건 후에 용량 기준치 미달이 돼서 허가가 안 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계약금은 집 주인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올 임차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자 같은 것도 나오죠. 건축물 사용 승인일자. 승인일자 같은 경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최초 건축물이 말 그대로 생일이죠, 생일. 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승인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변동사항. 변동사항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표기가 되냐면 부분 변경. 뭐 변경이라 하면 뭐 리모델링이 있겠죠. 이런 경우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단속해서 그 단속 내용 그 다음에 불법적인 증축인 경우 불법 증축 개축 변경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사항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어떨 때 우리가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 물건 검색 시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위반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변동사항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증축, 개축, 변경된 부분까지 표시가 되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갖네. 그죠? 원상복구. 불법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저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괜찮겠죠? 그 원상복구의 의무를 가지니까 불법 증축, 개축된 부분이 내가 과연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손을 댔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 변동사항을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 건축물일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경우 있어요.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뭐 여기에 이렇게 뭘 하나 내달아서 비 안 맞게 지붕처럼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이 부분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겠죠. 제거가 쉽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법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라면 자체가
완전 불법이라면 이거는 입찰을 포기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건물을 부셔가면서까지 저희가 입찰을 해서 돈을 벌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 검색을 하시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은 변동사항은 꼭 확인하라. 그쵸? 건축물 대장상에. 그리고 뭐 어떤 경우 있을까요? 상가일 경우에는 월세 놓는 사람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수 정화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시설 여부 확인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물 대장 볼 때는 불법 건축물일 때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건물에 대한 뭐 용적률도 나오고 건폐율도 나오고 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제가 과제를 내드릴게요. 크게 벗어나지 마시고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뭐 의미, 정의 정도. 용적률은 뭔가, 건폐율은 뭐를 두고 얘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제입니다. 요거는 뭐 크게 바쁘게 안 하셔도 되고 2일에서 3일 안에 훈련 보고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